안녕하세요. 저는 박노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내년에 팔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한평생 전통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젊은 시절, 저와 남편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돈을 모아 작은 야채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구두를 닦으며 하루하루 힘들게 일했고, 저는 남의 집에서 품을 팔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돈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땀이 모여 작은 야채 가게를 열 수 있었죠. 그 가게는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소중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친한 친구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의 거의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남편을 배신했고, 우리는 모든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은 술에 의지하게 되었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가끔씩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신선한 야채를 공급받아 손님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단골 손님을 얻었고, 경제적으로도 점차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호와 성민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자라났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가게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에게 항상 성실과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그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이들이 더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저에게 앞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보육원에 기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성호와 성미에게 안 좋은 행동만 보인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보육원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뜻을 이어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성호와 성미는 성인이 되어 서로의 가정을 찾아 저희 곁을 떠나갔고, 부족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생활으로 하루하루를 넉넉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30여 년, 저는 야채 가게를 하며 조금씩 모은 돈 5천만 원을 남편의 뜻을 따라 보육원에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기부를 하고 얼마 뒤 제 아들 성호와 딸 성미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성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어머니가 보육원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들었어요. 왜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그걸 기부했어요? 성미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들게 살았는데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그 돈을 보육원에 기부한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기부했어. 불쌍한 아이들을 돕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니? 성호는 더 화가 나서 외쳤습니다. 그 돈을 우리한테 줬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나아졌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성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엄마가 그런 돈을 갖고 있는지 조차 몰랐어. 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동을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해줬다고 생각해. 성호, 너 결혼할 때 집도 사주고 결혼식 비용도 내가 다 해줬잖아. 그리고 성미, 너한테는 남편 차 필요하다고 해서 남편 차도 사줬잖아. 난 더 이상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호와 성미는 분을 사귀지 못하며 한마디 인사도 없이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자식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효도하는 척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제 재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성호의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저희가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그녀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의도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단다. 고맙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 몇 주 후 큰 며느리는 사돈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은 저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사돈이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모든 걸 관리하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리면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지만 사돈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돈, 고맙지만 전 아직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며느리와 사돈이의 제안을 거절한 후 저는 성호와 며느리 그리고 사돈의 계략을 눈치채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재산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끝없는 욕심과 관계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주택을 처분하기로 결심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끝없는 욕심과 남편과의 추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현실 앞에서 저는 새로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돈 일부만 남기고 모두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부하기로 한 마음을 가지고 보육단체를 방문했을 때 전에 제가 기부한 돈으로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따뜻한 밥을 먹으며 꿈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소녀가 다가와 할머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응, 예쁜 아이야.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밝은 눈빛과 해맑은 웃음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고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호가 술에 취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 돈을 보육원에 기부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그의 모습은 마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남편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성호의 행패를 보며 저는 더욱 결심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너희에게는 절대로 내 재산을 줄 수 없어. 결국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었던 저는 자식들에게
남겨놓았던 재산을 모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의 욕심과 배신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제 삶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보육단체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보육원에선 주기적으로 저에게 아이들과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방문을 해 주십니다. 비록 제가 낳고 키운 아이들을 잃었지만 새로운 아이들이 저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인생 나를 위한 삶을 살며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